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일부분만 맞았습니다. 작은 것은 아름답지만 작은 것은 큽니다. 꼬치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작습니다. 그런데 외식업체 입장에서는 큰 매출을 약속합니다. 섬세하기 때문에 더 많은 손이 가고 더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구울는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어떤 소스를 썼는지, 이거 작은 음식이지만 굉장히 큰 음식입니다. 손 많이 가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되고 섬세하게 나오는 음식. 오늘은 꼬치, 고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 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울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영혼을 팔아서 굽는 꼬치. 이름 없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가게입니다. 5평짜리 가게에서 시작을 해서 10년 이상 동안 경쟁이 치열한 홍대 철길, 일명 땡땡이 길에서 꾸준하게 매출도 상승시키고 또 여러 군데 직영점도 내고 더불어 가족같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가게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식당 주인들, 외식업체 주인들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이거 지금 웃으시는데 뭐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씀드려서 상당수 대부분 아니 뭐 전부 다 외식업체 주인들, 특히 족발이나 꼬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죽어도 공개 안 합니다.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모르겠으면은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 소스 양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꼬치 소스는 전체 외부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개를 한다 해도 힘든 게 지금 이 소스 얼마 됐죠? 지금 현재 10년째 쓰고 있는 소스입니다. 예. 자, 이 소스 10년째 쓰고 있는 소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소스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첨가해서 양을 늘리고 또 빼쓰고 이런 식으로 하죠. 한번 만들어서 한 번 다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둬서 10년 동안 이렇게 보관해서 잘 쓰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자주 그 필요한 양만큼을 만들어서 넣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는 이 소스를 10년의 세월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새로 넣을 때 어떤 거 넣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뭐 소위 보편적으로 잘 구할 수 있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예. 그 다음에 이거는요? 미림입니다. 미림.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설탕. 예, 흰 설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채소들이 파하고 붉은 고추 말린 거. 그 다음에 통마늘식으로 양파. 예. 대략 지금 요 비율로 넣습니다. 그래서 섞어서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 섞어서 바로 넣지는 않을 거고 끓이고 할 건데 지금 웃으시는데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이 소스 섞어서 어떻게 하는지 말로 설명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예, 뭐 저희 집 소스는 일단 다른 집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은 물을 넣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물을 넣게 되면은 상할 위험이 있고 분명히 상합니다. 그래서 네. 저희 집 소스가 10년째 좀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일단은 물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돼도 썩지 않는 소스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가 그게 제일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을 절대 넣지 않는다. 소스를 만들 때 대부분 물을 섞어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물을 안 쓰고 소스를 만든다. 간장하고 미림하고 이렇게 섞어서 한다. 그리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이 전부 다 야채까지 해서 네 가지를 전부 다 넣고 끓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 미림을 먼저 불에다 올린 다음에 한번 끌어 올린 상태에서 끌어오르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미림 안에는 술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술의 어떤 맛을 한번 날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장,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야채를 전부 다 넣은 다음에 다시 한번 끓입니다. 끓여서 뭐 끓게 되면은 다시 약불에서 1시간 반가량 약불에서 끓여주면 완성이 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다 섞어서 끓이는 게 아니다. 미림을 우선 먼저 끓인다. 그러면은 미림은 한번 끓었을 때 이 안에 미림 자체가 청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알코올 성분과 다른 잡스러운 성분들도 다 휘발해서 날아간다. 그러면 미림 다음에는 진간장과 백설탕,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채소, 지금으로서 4가지입니다. 파, 양파, 마늘, 붉은 고추 말린 거. 이 3가지를 넣고 다시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끓고 나면 1시간 반 동안 중불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서서히 그렇게 하면은 안쪽에서 배일 겁니다. 그리고 요 양과 그 다음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맞춰놓은 겁니다. 10년 동안 해서 꾸준하게 해본 결과 나온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식업체 하시는 분들, 특히 이 꼬치집에서 쓰는 양념, 소스,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미림을 먼저 끓인다. 그 다음에 나머지 3가지의 재료를 넣고 다시 끓인 다음에 그 끓인 물을 다시 중불로 낮춰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다시 끓인다. 맞습니까? 예, 공개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다시 사장님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우선 식재료부터 보여드리고 마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파 흰 부분인가요? 예, 흰 부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닭 정육입니다. 닭 정육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삼겹살 샤브샤브용으로 얇게 썰어놓은 겁니다. 예. 그 다음 저쪽은 팽이버섯, 대파, 시소인가요? 예, 맞습니다. 원래 저렇게 뒤에 붉은색이 도는 걸 안 쓰고 저 녹색인 부분을 쓰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시소말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소말이요? 예. 자, 그럼 시소말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팽이버섯말이, 팽이버섯말이, 닭파산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닭파산적. 예. 자, 이 오시리아의 벽면에 닭은 아무리 교활해도 냄비에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식재료들이 어떻게 손님상에 내놓는, 고객들 상에 내놓는 음식으로 변하는지 그 첫 단계입니다. 말이 하는 것부터 상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돼지고기 위에다가 시소잎을 가지런히 펼치네요. 예. 이게 돼지고기가 몇 cm쯤 되죠?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완성이 되면 3정도 하고 아, 여기 한 꼬치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는 시소잎이 녹색으로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겹은
이 얇게 썬 돼지 삼겹살입니다. 예. 기름기가 보니까 적절하게 잘 있는데 그걸 해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면에는 이 김밥 끝부분 같이 이렇게 조금 나타나고, 요거는 앞뒤가 똑같이 자른 면이고 재밌는데요. 자, 그 다음에는 어느 부분 보여주시겠습니까? 팽이버섯 말이고요. 예. 아, 팽이버섯 말이면 팽이버섯 상당 부분이 나와 있어요, 바깥쪽으로. 예. 예. 아, 이거 두 개로 쓰는군요. 예. 그렇게 해서 다시 네 개로. 이거는 3개만 쓰고 있는 3개. 맞아. 아, 그러면 짐작컨대 이 부분은 팽이버섯의 끝부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뿌리 쪽, 예. 그쪽 부분이라서 저거는 엉겨있고 먹기가 좀 맛도 좀 떨어지죠. 팽이버섯이 저 부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라면 이거를 3개를 만든 다음에 3개를 놓은 다음에 4꼬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금 시연을 보여주냐면 지금 요 팽덩어리가 좀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속에는 팽이버섯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겉에는 돼지고기가 얇게 싸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파산적 보여주죠. 상당히 두꺼운 닭고기인데 껍질은 벗겨내고요. 신출고기를 제거시고 닭 다리살입니까? 예, 딱 정육입니다. 닭 다리살 부분인데 지금 심줄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흔히 하는 다른 집의 꼬치하고 이 집은 뭐가 다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꼬치는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첫 번째는 재료다. 예. 예. 일단 뭐 두 번째도 저는 재료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재료가 좋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양념 필요 없이도 소금구이로 한다 그러면은 진짜 제대로 된 꼬치 맛을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단순한 것, 우리가 흔히 작은 것은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작은 것이면서 단순한 것은 아름답고 맛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좋은 재료를 쓰면 간단하게 소금만 뿌려서, 이른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시오야끼라는 건데요, 소금구이를 해도 맛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로 이렇게 닭고기를 썰어서 간단하게 팔을 끼워서 아주 보기에 괜찮은, 이거는 뭐 음식이지만 술안주죠. 아, 그렇죠. 아주 잘 구우면 맛있겠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드디어 닭이 전골 냄비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닭고기가 이제 구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소스, 우리가 말하는 양념을 발라서 혹은 적셔서 참숯에다가 잘 구우면은 아주 맛있는 꼬치가 되겠습니다. 자, 꼬치에 대해서 오시리아의 최 사장님께서는 첫 번째 재료, 두 번째 재료, 세 번째가 소스하고 굽는 솜씨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짓말입니다. 꼬치는 불조정입니다. 꼬치는 숯불입니다. 꼬치는 불 위에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솜씨, 내공 다 발휘해서 구워내느냐. 한마디로 꼬치 구이는 불입니다. 지금부터 이쪽에는 지금 식재료들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식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의 식재료로 가는지, 그러면 이 중에서 마리에서 보여준 닭 다리살, 그 다음에 대파를 꽂아서 이렇게 만든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불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시리아의 최 사장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 불입니다. 어떤 숯불을 써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부분을 보시는데, 이쪽에 있는 식재료들은 다 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방의 숯불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지, 아주 간단한 음식 같지만 얼마간의 양념을 더해서 이렇게 구워내면 사실은 재료하고는 전혀 달라집니다. 자, 숯불에 꼬치를 구울 때 제일 조심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지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건 불의 가감입니다. 불이 세면은 겉만 익을 뿐이고 안에는 절대 익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일하는 친구들에게 이제 많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재료도 좋지만 일단 굽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기술은 뭐 감각이라는 것 처음부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태까지 쌓았던 어떤 노하우라든지 또 저의 어떤 알고 있던 어떤 기술들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감각을 익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느낌들을 매뉴얼에 따라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만서도 이게 처음부터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의 가감, 세고 약하고의 어떤 중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지금 한 10년째 꼬치를 굽고 있지만서도 항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불의 가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꼬치는 지금 금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 잠깐만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좀 너무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최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10년 동안 불을 만졌는데 늘 조심하고 긴장하고 구울 때는 신경을 쓴다.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그래도 먹을 만한 꼬치 손님상에 고객들 식탁 위에다가 내놓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이상은 구워야, 그것도 매일매일 꼬치를 굽는다고 생각했을 때 한 1년 이상 구워야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꼬치를 구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야기 잘 들으셨습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해낼 정도로 하려고 그러면은 매일 꼬치를 구울 때 1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10년 동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불 앞에서는 늘 조심하고 신경 쓰고 철저하게 불을 보면서 불하고 나하고 꼬치하고 이 사이에서 강약 조정을 하고 시간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힘든 게 어떤 꼬치가 제일 힘든가요?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는? 꼬치는 다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이 안에는 꼬치가 없습니다만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 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쌓여져 있지 않은 그냥 방울토마토 굽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방울토마토 하나 구워내는 게 제일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동안 거의 매일 꼬치를 구웠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방울토마토를 아무런 조미도 하지 않고 싸지도 않고 그 형태대로 구워내는 거 쉬운 일 절대 아닐 겁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작은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이 위대합니다. 이 작은 꼬치 지금부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불 옆에서 과연 어떻게 구워내는지 보여주시기로 하고, 저는 우선 완성되어 있는 이 꼬치 하나 먹으면서 사장님은 이제 주방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